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재판이 4월 22일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25회 구형 예정인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물론 최종 선고는 5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구형이 선고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리이사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큐창은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과의 지사 변호인 측은 친형 강제 입원 검사, 4층 대장동 개발 목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이 주사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총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는데요. 매 공판마다 이사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해당 사항들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신형 강제 입원 시도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3월께 정신질환과 관련 치료 전력이 없는 신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줄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에 대면 진단이 필수적인데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장에게 압력을 넣어 진단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도록 한 것이 검찰적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 쪽은 신형이 2002년부터 조울증 약물을 투약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보건법 25조 3항을 근거로 환자와 보호자 반대 등 대면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에 성강제 입원을 먼저 하고 대면 진단을 나중에 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공문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분당 경찰서가 정신보건법 제25조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10월 받은 공문에는 전문가가 대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대상자의 언행에 대해 기록한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을 발견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려지도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검사 4층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고 공부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 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 입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22일의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25일 오후 2시에는 미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 결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 아닌 6월 10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기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신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혐의인데요. 지난 4월 8일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 이게 수목행건이 될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인데요. 당시 국립부곡병원 의사가 작성한 2012년 과잉행동 등 증상 2014년 재발 문건, 이게 증거로 채택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발생한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조현병 환자의 방치가 부른 참사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 중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루하게 끌어와왔던 검찰과 이재명 지사의 법적 공방이 구형으로 일단 선고가 될 예정인데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요 재판부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이혼으로의 대통령의 3월 후 7시간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명분하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고발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다수의 인명이 그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이제 업무상 과실 14상지 영화죠.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항목에 아마 저기 들어갈 거예요. 특검의 15가지 항목 중에 아마 마지막 항목 정도에 이제 후반처 백회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이게 아마 다루어질 까는데요. 예사되게 이재명 시장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입지도 이번 세월이 전국에서 많이 지지율을 올라간 거고 이거 발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직무 이게 뭐냐면 2시간 동안 전화 받고 2시 왔다 보조 지시를 안 내려고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만약 고발되어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럼 그때 뭐 했냐를 조사해야 돼요. 머리에 쓰면 안 했으면 직무유기 했으면 지구가 아니라면 뭘 했냐 조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질을 먹어쯤 고발한 게 아닌가. 근데 그중에 해서 대단히 설명은 나왔어요. 얘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뭘 이걸 하지 않고 A를 하지 않고 B를 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뭘 하고 있었다. 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요. 이렇게 애왕을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되면 보고가 아니니까요. 이제 서명 뉴선 보고인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묵이 남아있는 거고 사실 대통령님께 지금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5%의 사람들이야 근거 아니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이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이제 좌절하게 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뭐 5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헌법 그 원래 취임할 때 산설하시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즉 또 국가를 보유하고 이런 설 하시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시간 과연 무엇을 하셨을 건가. 그리고 그 시간에 사실 우린 분단국가니까 혹시나 국지성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쓸 건가 왜냐하면 그 국무총리는 지금 국군 통수권을 체제하에 서는 건 아니 업체. 그런지 오 대통령한테 서구열까지 제안과 그 다음 질환으로 가니까요.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이거 저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고요. 특검법안은 사실 인지 과정 중에 수사 대상이 있으면 수상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는 안 돼 있으니까 검찰에서 땀 수사하자가 특검법안이 바로 됐다고 바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니까 법조인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검찰에서 따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고발한 것 같습니까? 그 속은 정화조마지 엉성하다 보니까 어설프다고 설 수 있어요. 그러면 말에 엉성한 더 553 불구하고 좀 다세요. 예 근데 지금 저 5시간 해보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슬퍼요. 왜 아니 저거 해명하려고 그러면 1년 6개월 뭐 넘게 걸려야 할까? 왜 금방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너 대통령이 뭘 하던 간에 어떤 결과 든가 7시간이 밝혀지면 저분은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논란의 소지가 드시의 대통령 아킬레스건이 다음 그걸 꼭 찍어서 정치 경제에 빠르니 시장이 탁한 것은 아주 상당히 알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은 지금 신뢰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7시간에 그 물론 뭐 다산할 시간이다라고 얘기 좋아 어쨌든 공백의 부분이 있다. 라는 의혹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명이 청와대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본 말씀 여기까지 조금 안습니다.